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속인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갈라졌다. 단 한순간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강재인에게 쏠렸다. 디자이너 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이 그녀였다는 사실은 강세리뿐 아니라 황씨 일가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강재인은 억눌러왔던 복수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한 번의 등장은 단순한 패션쇼 무대가 아니라 세리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반전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세리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자신이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디자이너가 사실은 강재인이라는 걸 안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강재인이 이 자리에서 자신을 어떻게 몰락시킬지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강재인에게 다가갔지만 그 미소는 얇은 종이장처럼 금세 찢겨나갔다. 강재인은 그 눈빛 속 불안과 분노를 읽고 오히려 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세리씨, 이렇게 깜짝 놀라는 얼굴 참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세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황 회장은 로비 한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때는 세리를 아내로 인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녀를 집에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강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복귀한 이상 세리가 다시 발 디딜 틈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하지만 황 회장은 동시에 강재인이 이 모든 일을 단순한 복수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이 복귀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김도윤은 멀리서 강재인을 바라봤다. 그녀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결코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도윤은 알고 있었다. 강재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은호를 잃은 슬픔과 세리에 대한 증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번엔 네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강재인은 짧게 대답했다.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이제 남은 건 되찾는 것뿐이야. 그 순간 도윤은 그녀가 더 이상 예전의 강재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한편 강미라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회에서 황기찬의 편을 든 이후 그녀의 신뢰도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다. 미라는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사실 오성은 강승우와의 관계, 그리고 미란이 감춘 과거에 대한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임을 이제야 알게 된 승우는 여전히 미란을 원망했고, 오성은 그런 아들에게 다가갈 명분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세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강재인의 복귀를 계기로 더 과감한 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끝까지 가주지. 세리는 곧장 황씨 일가의 약점을 캐기 시작했다. 그 표적은 황기찬이었다. 그녀는 과거 황기찬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며 저질렀던 불법 거래 내역을 찾아내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세리는 자신이 무너지는 대신 기찬을 먼저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강재인의 손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리는 아직 몰랐다. 세리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였다. 단순히 강재인을 몰아내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면 그 대가를 2배, 3배로 갚아줘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황기찬의 약점을 쥐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 오래전 해외에서 진행됐던 YL그룹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자금 유출 사건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 자료는 이미 은밀히 보관되고 있었고 세리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남은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불안은 커졌다. 강재인이 언제 어떻게 반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마저 주변에 들릴까 두려워 숨죽이며 그녀는 또 다른 거짓과 함정을 준비했다. 한편 황기찬은 세리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강재인의 복귀로 달라진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에 스스로도 놀랐다. 강재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한때 품었던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애정 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호를 잃게 만든 비극의 한 축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를 옥죄고 있었고 강재인이 그 사실을 언제 꺼내 복수의 칼날로 쓸지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강재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미라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의 패배 이후 YL그룹 내 영향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었고 그 공백을 강재인이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게다가 정호성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다. 오성은 승우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미란을 향한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을 숨긴 미란의 결정이 단순한 보호였는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오성은 미란을 피했고 그 공백 속에서 미란은 고립감을 절감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곁을 지키면서도 그녀의 집착이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복수를 향한 강재인의 시선은 이미 모든 관계와 감정을 초월한 상태였다. 도윤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수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강재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그들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안엔 흔들림이 없었다. 도윤은 그 단단함이 언젠가 그녀 자신을 부수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길함은 곧 현실이 될 조짐을 보였다. 세리가 준비한 비밀 작전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황기찬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일부를 입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찬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그 자료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강재인의 정보망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강재인은 세리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그것이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황씨 가문 전체를 겨냥한 폭탄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세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녀의 숨통을 조이기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과거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재인은 세리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거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YL그룹 3호로 화려하게 살아온 세리였지만 그 화려함을 가능하게 한 건 그녀가 은밀하게 감춘 과거였다. 강재인은 오래전 세리가 해외에서 체류하던 시절 고급 사교계에 발을 들이기 전에 기록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세리는 당시 신분을 위조한 채 재력가 집안에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의문의 남성과 결혼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혼식이 무산된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였다는 세리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상대 집안의 사업 자금 수십억 원이 세리의 손을 거쳐 사라졌고 그 사건이 세리를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 강재인은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해외 변호사와 접촉했고 세리의 서명과 자필로 작성된 차용증 사본을 손에 넣었다. 이 자료만으로도 세리를 끝장낼 수 있었지만 강재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세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타이밍이란 세리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을 때였다. 그 순간을 위해 강재인은 세리에게 가짜 승리를 맛보게 하기로 했다. 일부러 YL그룹 내 회의에서 세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했고 공식 행사에서 그녀를 칭찬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까지 세리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했다고 믿게 만들면서 그 믿음이 무너질 때의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었다. 한편 황기찬은 강재인의 이중적인 행동에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세리를 칭찬하는 모습은 진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날카로운 시선이 매 순간 섞여 있었다. 그는 강재인이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막연한 감을 받았지만 세리와의 갈등이 지쳐있던 터라 그 감각을 무시했다. 대신 그는 강재인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애씀 속에서도 세리가 자신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당신이 믿는 그 여자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그 말이 단순한 질투인지 아니면 진짜 경고였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강미란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호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승우를 둘러싼 진실에 화가 나 있었고 그 분노가 때때로 행동으로 드러났다. 미라는 승우가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다시 YL그룹 경영에 더 깊숙이 관여하려 했으나 강재인의 복귀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더구나 황기찬까지 강재인의 편에 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미라는 서서히 연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리였다. 김도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강재인이 세리를 향한 복수심을 키우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과 사건이 얽히고 있었다. 그는 강재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판을 벌이고 있다고 느꼈다. 도윤은 조용히 강재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살펴보다가 세리의 과거와 관련된 차용증 사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세리뿐 아니라 황기찬 그리고 YL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강재인에게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재인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전쟁이야. 그리고 난 반드시 이길 거야. 세리는 강재인의 친절한 함정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신의 입지를 되살려주는 듯한 재인의 태도에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면에 깔린 기묘한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재인이 공식 석상에서 세리를 칭찬한 뒤 일부러 아무 의미 없는 듯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세리는 속이 뒤집혔다. 그 미소는 겉으로는 인정과 존중 같았지만 그 안에는 넌 곧 끝난다는 냉정한 선언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세리는 자신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세리는 조용히 YL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살피며 재인의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재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지 알 수 없기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세리는 우연히 강미란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원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불편해하던 사이였지만 미란 역시 재인과 기찬의 연대 속에서 고립된 상태였다. 세리는 미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배제된 자의 분노를 읽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란은 처음에 세리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세리는 거짓말과 배신의 화신이었고 그간 YL그룹 안팎에서 벌인 행동들은 미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제인이 모든 주도권을 쥔 지금 혼자서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세리의 영향력과 정보망은 여전히 유효했고 무엇보다 세리는 절박했다. 절박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무엇이든이 미란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결국 미란은 한마디로 답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며 제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세리는 기찬과 제인 사이의 묘한 관계 변화를 파고들었고 미라는 제인이 YL그룹 내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를 살폈다. 그 과정에서 제인이 새로운 투자처와 손을 잡았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세리와 미라는 이 투자처가 과거 금융 스캔들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제인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완성되기 전 예기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황기만이었다. 여전히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그는 우연히 세리와 미란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기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기만이 그 내용을 고스란히 황기찬에게 전했다는 것이었다. 황기찬은 처음엔 의미 없는 말로 치부하려 했지만 대화 속에 등장한 투자처, 제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의심이 생긴 그는 은밀히 제인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황기찬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늘 강제인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제인이 새로운 투자처를 들락거리는 순간을 포착한 기찬은 그곳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투자처는 과거 국제금융사기 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기업과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기찬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세리에게 흘렸고 세리는 기다렸다는 듯 미란과 이 정보를 더 날카롭게 가공했다. 그들은 제인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결정적 폭로 카드를 쥔 셈이었다. 그러나 강제인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리 없었다. 이미 도윤과 오성에게서 세리와 미란의 은밀한 접촉에 대한 제보를 들은 제인은 그들이 흘리려는 정보가 진짜가 아닌 조작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제인은 오히려 그 약점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일부러 투자처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며 언론에 혁신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긍정적인 프레임을 퍼뜨렸다. 그 결과 세리와 미란이 준비한 폭로는 시작도 전에 허위 루머 유포라는 역풍을 맞게 될 상황에 처했다. 세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제인의 언론 플레이가 성공할수록 자신이 궁지에 몰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황 회장이 제인의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건 YL그룹의 새 전환점이라고 평가하자 세리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미란에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끝장이라며 더 과격한 방법을 제안했다. 미란도 물러설 수 없는 처지였다. 이미 내부 자금 흐름에 손을 뗀 정황이 일부 드러났고 만약 제인이 이를 폭로한다면 미란은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들의 공조는 결국 파멸로 향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세리와 미란은 제인의 명예뿐 아니라 신체적 안전까지 위협할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강승우가 모든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승우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누나를 해칠 수 있다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곧바로 도윤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제인을 지키기 위한 반격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인이 발표회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던 그때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조명이 꺼지고 혼란이 벌어졌다. 그 속에서 제인을 향해 달려드는 그림자가 있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제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지며 주변이 비명으로 가득 찼다. 쓰러진 이는 바로 황기찬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 말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찬이 전하려던 말이 무엇인지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